저는 시어머니가 소름 끼칩니다. 이젠 싫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잘하게 사건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다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연락 강요 없으시고 시댁에 가면 설거지 등 며느리한테 일 시키며 시집살이 시키려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본인은 신세대 시어머니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시댁 행사로 시부모님과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사정이 있어 빠지고 저희 식구하고만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여행에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완전히 털렸고 제 기준으로 이제 그냥 딱 형식적인 관계로만 지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사건은 식사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본인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유로 손주를 잠깐도 안 봐주십니다. 아버님은 아기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기가 아버님한테만 가면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하면 아기 케어를 잠깐도 부탁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에 아기도 함께 가게 되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도 남편과 저의 암묵적인 룰처럼 식사 속도가 빠른 남편이 밥을 온전히 먹을 동안 제가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남편이 아이를 케어할 테니 저한테 밥 먹으라며 아기를 데려갔고요. 당시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절반도 못 먹은 상태였고 각자의 식사 외에 사이드로 시킨 음식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거 아직 남았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잖아. 아기는 땡땡이한테 주고 이거 마저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식구들이 밥을 다 먹을 동안 저는 절반도 못 먹은 상태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띠를 남편이 하려고 하면 이걸 너가 하게? 오래 걸어야 할 텐데 하는 등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들을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럼에도 여행지에서 싸워봤자 남는 게 없다 싶었고 당장은 좋게 마무리하고 넘겨야 시댁과 여행을 다시 안 가겠다 선언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이야기하자 생각해서 정말 꾹꾹 참았어요. 참고로 저딴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보단 신경 꺼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로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 여행 마지막 날 결국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왜 계속 그래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한테 그러면 엄마는 기분 좋겠어요. 라고 따로 말하며 저한테 사과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매 식사 때마다 본인 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사과라고 하시는데 대충 요약하자면 내가 섭섭하게 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해라. 너도 아이를 낳아봤으니 알 거 아니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정이 털리더라고요.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 하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걸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아버님은 여행 내내 우리 며느리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쩌노. 아기가 나한테 오면 밥 편히 먹게 봐줄 텐데. 고생한다. 하시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거기다 아버님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온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는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네.
하고는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하는 말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하거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가 사과까지 했는데 꼭 그래야겠냐 하더라고요. 해서 너는 저 말이 사과로 들려? 계속 나 건들지 마. 여행 망치고 싶거든 계속 건들던가. 라고 하며 화를 냈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어머니한테 다시 화를 냈습니다. 본인이 들어도 어이가 없었겠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라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어른이 사과를 저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괜찮다 하고 마무리하고 왔고요. 그냥 저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니 제 기준에서 기본 도리는 해드리자라는 생각이었지 완전히 용서를 했다거나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좋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해서 여행에서 돌아와 제 생각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여행은 안 갈 거야. 난 할 만큼 했고 이젠 그 이상은 하고 싶지가 않아. 만약 여행이 가고 싶거든 아들끼리만 가거나 손주를 데려가고 싶다 하시면 아이까지도 괜찮아. 대신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하다네요. 시어머니가 말실수는 했지만 마지막엔 계속 사과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셨는데 그냥 한번 눈 감아주면 안 되냐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야. 근데 이번엔 선을 넘으셨어. 여행 내도록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 사과하신 거잖아. 나는 사과랍시고 이해해달라고 한 말이 더 어이가 없더라. 그런데도 그 뒤에 계속 사과를 하시니 한번 눈 감아줘서 시가랑 아예 연락을 안 끊는 거 아니야. 기본 도리는 할 거야. 근데 그 이상은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그러니 강요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네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남편이 올해 승진 공부할 때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다 해서 저는 아이랑 친정에 가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하며 공부했고요. 사실 작년에 승진을 탈락했는데 갓난아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집중이 어려웠다 하기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게 전부 본인과 붙어있어 그런 거라며 아들이 본인과 같이 있으면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도 그냥 그럼 앞으로 큰아들은 어머니께 보내드릴게요. 저도 친정에 가고 좋아요. 라고 받아치고 넘어갔었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을 해버리니 이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마음이 전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본도리 외에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도 적당히 하세요. 시어머니가 여행 내내 사과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말실수로 부모님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님도 뭐라고 할 거였으면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섭섭하다 하고 풀던지 더 싸우든지 했어야지 어른이 계속 사과해서 받아놓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하면 남편은 어쩌라는 거죠. 끝이 없네요. 나쁜 시어머니 아니고 순간 실수한 거면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시어머니 특징이 아들이 강하게 나가면 아들 눈치를 봐서 절절 매는 것 같지만 아들이 안 보면 또 저런 식으로 복장 긁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60년 이상 형성된 성격은 쉽게 안 변해요. 저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항상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며느리 입속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워서 속상해하는 타입이죠. 며느리는 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아이 보는 수고를 온전히 며느리가 해야 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님네는 되도록이면 시어머니랑 안 만나야 부부싸움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댁만 다녀오면 죽어라 싸웠거든요. 결국 부부 사이만 나빠져서 자주 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해결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시모한테 정이 털렸지만 어쨌든 도리는 할 거고 남편과도 이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럴 거다 하고 선언하지 말고 그냥 마음만 먹고 넘겨요. 그리고 여행 얘기가 나오면 우리끼리 가고 싶다거나 일정이 어렵다거나 지난번처럼 힘들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어머님과의 관계를 겨우 회복했는데 또 틀어질 계기는 안 만들고 싶다고 피하세요. 설령 회복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지금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도 저렇게 사과했는데 이걸 안 받아줘. 설거지를 시켰냐, 도리를 강요했냐. 이러면서 님 얘기에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싸우지 말고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행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돌려서 거절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